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대리권 자리에서 자기계약 쌍방대리겠는데, 자, 대리 행위를 대리인이하죠. 따라서 대리에서 자기나 자신은 다 대리인을 말합니다. 다시 대리 행위를 대리인이하죠. 자기나 자신은 다 누구다? 대리인. 그럼 본인은 뭐라 하죠? 본인은 그냥 본인 그래요. 그래서 대리에서 자기나 자신은 다 대리인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면 여기 쉽습니다. 자, 그럼 먼저 결론. 자기계약 상반대리는 본인 보호를 해서 원칙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데 위반하고 하면 무권대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 허용되는데 본인 허락했거나 확정된 채무에 이건 예외적 허용됩니다. 그래서 외워요. 농구감독 허지가 아니라 허체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나오면 틀려요. 허체 허용된다. 그럼 자기계약이 무슨 말인가 잘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법정을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책에 있죠? 여러분 책은 115페이지 중간에 법조문 119조 있고 124조 있나요? 거기 밑줄 하세요. 여러분 책의 밑줄. 대리인은 다음 동그라미 본인의 허락 동의세요. 허락이 없으면 다음 가로 칩니다. 가로. 본인을 위하여 자기가 대리인, 자기와 법률행위 하거나 거기가 가로. 책에 체크하고 있죠? 그게 지금까지 자기계약, 이게 자기계약. 그 다음 다시 가로. 동일한 법률에 관해서 당사자 쌍방을 대리까지 가로. 이것 말 그대로 쌍방대리. 하지 못한다. 그 말은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원래 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행동을 하며 이거 확정된 채무입니다. 법이 없지만 확정된 채무예요. 할 수 있다. 세워요. 허체 가능하다. 그럼 이제 칠판으로 오세요. 자, 자기계약은 이런 겁니다. 이것만 잘 아세요. 갑이 오늘 아침에 엑셀을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어요. 근데 우리 전화했네. 야, 엑셀 팔았어. 갑이 아이고 빨리 팔았네. 역시 내가 사람을 잘 뽑았지. 누가 샀는데 내가 그래요. 그게 자기계약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엑셀 1차 5억짜리인데 매도인은 가부대리인 을이에요. 을은 매도할 대리권이 있으니까 매도인은 가부대리인 을이에요. 근데 누가 샀다고요? 내가. 이게 자기계약이에요. 자, 그럼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의사결정하죠. 그럼 팔 가격, 매도할 가격을 갑 대신 을이 결정합니다. 그럼 책임만 갑이 져요. 그리고 살 가격 누가 정해요? 을. 그럼 혼자 가격 정했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아까 자기계약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자기랑 매매했단 말입니다. 다시 자기계약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에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혼자 매매가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억짜리를 만약에 3억이 정해보세요. 그럼 본인에게 해가 되니까 원칙하지 말라. 쌍방대리 금방 하면 오죠. 갑은 을에게 팔아달라고 매도할 대리권, 병을 사고 싶다고 매수할 대리권이었어요. 그럼 을은 갑을 대리해서 매수인을 찾아주고 병을 위해서 매도인을 찾아야겠죠. 근데 오늘같이 추우니까 그냥 이 둘이 매매시키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을 혼자 안방에서 혼자 매매해요. 그러면 매도인은 갑대리인 을, 매수인은 고난이 있죠? 병대리인 을. 그럼 대리인이 의사결정하죠. 그러면 팔 가격을 갑 대신 을이 결정하면 책임만 갑이 지고 살 가격도 병 대신 을이 결정하면 책임만 병이 집니다. 결국 또 혼자 가격 정한다 말이에요. 그럼 고민하겠죠? 누가 나하고 더 친했지? 보니까 병이 술을 더 많이 사줬어요. 그러면 병한테 유리하게 3억 정해버리면 본인 둘 중에 한 명이 손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원칙하지 마라. 근데 예외적 허용 허체. 자, 쌍방대리 확정된 채무. 아까 허락이 있으면 당연히 가능하죠. 확정된 채무. 그 중에 쌍방대리예요. 갑부동산을 을과 둘이 10억에 매매가 했거든요. 그럼 등기를 넘겨야겠죠. 근데 보통 어떻게 하죠? 법무사를 정해서 이렇게 등기할 대리권, 이렇게 등기할 대리권. 그래서 양쪽에 쌍방을 대리해서 법무사가 혼자 등기하죠. 그러면 법무사가 가격 정했나요? 이미 10억 확정돼 있죠. 확정돼 있는 걸 그대로 가서 하는 거라 쌍방 대리 가능하다. 다음 자기계약이요. 이것도 확정된 채무. 우리 갑에게 1억 채권이 있고 채권.
그럼 우리 채권자, 갑이 채무자죠. 근데 갑이 아프리카 여행 간대요. 지금 이 시국에. 아프리카 여행 가니까 우리에게 은행 예금을 다 은행에 맡겼어요. 은행에. 그러니까 내가 아프리카 가는 동안에 네가 뭐 세금도 다 좀 내주고 내가 신용카드 쓰면 대금도 네가 내주고 이렇게 다 맡긴 거예요. 그러겠는데 1억 채권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그럼 이거 확정된 채무죠. 갑은 무조건 1억을 갚아야 되죠. 근데 갑은 한국에 없고 갑 통장 누구에게 있어요? 을에게 갑 통장이 있죠. 그럼 우리 은행 가서 갑 계좌에서 내 계좌로 을이 송금할 수 있죠. 다시 을이 갑 계좌에서 내 계좌로 1억 송금할 수 있죠. 이게 자기계약. 다시 아까 자기계약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자기에게 송금했다. 자기와 법률행위. 이게 자기계약. 확정된 채무라 가능하다. 자, 책에서 확인합니다. 자, 법조 밑에 파란색 1번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금지, 양가로 1번 원칙적 금지죠. 동그라미 1번만 세 줄 다 체크하세요. 양가로 1번 예외적 허용, 동그라미 1번 본인의 허락 동그라미. 이건 밑에 줄 자기계약 쌍방대리 다 허용된다. 이건 특별히 설명할 게 없죠. 허락했으니까. 2번 다툼 없는 자 채무이행 동그라미. 그 아랫줄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된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116페이지 상단에 사례 1번, 2번까지 있죠. 그거 다 체크. 사례 1번이 여기 법무사. 사례 2번이 여기. 그거 다 체크하세요. 양가로 3번 위반 효과는 1번, 2번 다 체크해요. 아까 목건대리. 다음 아래 2번 각자들이가 있나요? 자, 여러분 책은 115페이지야. 앞에 주세요. 115페이지. 그럼 다시 위쪽에 법조문 있고 아까 119조 안 봤죠? 그럼 여러분 책이 몇 줄이에요? 책에. 자, 책이 몇 줄합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자 각자 동그라미, 본인을 대리 동그라미, 원칙이 각자들이에요. 그러나 법률 규정이나 수권행위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즉 공동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공동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은 무슨 대리? 각자들이.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칠판 보시면 대리인이 수인이다. 그것이 여러 명이다. 그때 원칙은 각자들이 공동대리, 각자들이. 그러니까 깡패가 아니에요. 깡패처럼 몰려다닌 거 아니죠. 각자 돌아다닙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공동대리 가능합니다. 즉 갑이 엑셀을 팔게 해서 을에게 대리권 수여, 다음에 병에게 대리권 수여, 정에게 대리권 수여. 그럼 얘들은 서로 얼굴 알까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깡패가처럼 몰려다닌 게 아니라 원칙 각자들이. 근데 예외적으로 그래요. 갑이 그래요. 이거 500억짜리라 신중히 팔아야 돼. 너희들 함께 다니라고 수권행했다면 그때 수권대로 예외적으로 공동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 말 없으면 각자 깡패 X. 자, 책은 다시 116페이지. 다시 파란색 2번 각자들이 있나요? 그럼 양가로 1번, 2번 세 줄 다 체크하시고 법조문 똑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실판에서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할 수 있죠. 대리권 소멸인데 127조 칠판 보세요. 대리권 앞에 이무라 어렵죠? 그러니까 이무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사입니다. 이 법조문 이대로 오시는 거예요. 자, 대리권은 다음 각호 아까 이걸 호라 했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 그래서 이대로 외웁니다. 자, 본인은 사망 딱 하나예요. 대리인이 몇 개입니까? 대리인이 사망, 성노경계시 파산 3개죠. 그래서 외웁니다. 본사, 대사성파 외워요. 다시 본사, 대사성파 외우세요. 본인은 성년후견 틀립니다. 대리인은 한정후견 틀려요. 그러니까 정확히 외워요. 본사, 대사성파 이렇게. 무조건 소멸한다. 이와 필기할 게 117조 대리 능력인데 대리인은 먼저 의사 능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게 없다면 행위 자체가 무효죠. 당연히 필요한데 그럼 행위 능력이 필요할 것인가? 필요 없다라고 117조에 요하지 않는다 써 있어요. 그 말은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다 써 있으니까. 왜냐하면 자 행위는 이자가 하죠. 행위. 이자가 하죠. 책임은 누가 져요? 책임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자가 손해볼 일 없죠.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럼 자 미성년자 대리인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어요. 그럼 마시간 피한정 후견인 대리인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어요. 써있잖아요. 제한 능력자. 그럼 완전히 마시간 피성년 후견인 대리인 될 수 있나요? 갈수록 대답이 적어 계세요. 될 수 있다. 여기 3명 다 들어가죠. 미성년, 피한정, 피성년 다 될 수 있어요. 뭐 무시하세요? 다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 안 지니까. 그래서 이자는 대리인 될 수 있으니까 이자가 한 대리 행위는 완전 유효예요. 그래서 이자가 한 대리 행위는 완전 유효. 제한 능력의 의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효니까. 근데 이상하죠? 근데 아까 여기서는 성년 혹은 개시가 되면 대리권 소멸한다 그랬는데 방금 여기서는 피성년 혹은 될 수 있다고 그러네요. 이상하죠? 이 두 개 기본 전제가 달라요. 해서 같이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능력자가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 본인 보호를 해서 대리권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근데 여기서는 처음부터 능력자 아닌 놈을 뽑았어요. 처음부터 알고. 그럼 그걸 이유로 취소 못하는 겁니다. 여기는 처음에 누구였다? 시작점이 능력자. 그 능력자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소멸한다. 여긴 처음부터 능력이 없는지 알고 뽑았죠. 알고. 그럼 책임져야겠죠? 그걸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거다. 첫 출발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해보세요. 갑이 팔아달라고 능력자 정상인에게 대리권 줬겠죠 처음에. 근데 그 사람이 피성노경이 되면 대리권 소멸한다요. 근데 110조는 갑이 X를 팔기 위해서 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내 주위에서 그나마 을이 제일 믿을 만한데 하필 을이 피성년 후견이에요. 그래도 갑은 믿을 사람 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을한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줘요. 야 을, 너 눈 똑바로 떠. 눈빛 흐리면 안 돼. 너 또 침 흘리면 안 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이것만 잘하면 능력자를 시켜줄게. 그래서 메리도아를 데리고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병을 만나서 X를 팔았죠. 현명했죠. 그럼 책임자겠죠. 책임자겠죠. 근데 막상 의리한 행동이 갑 마음에 안 들어요. 갑이 을 데리고 병 쫓아가서 야 세상에 이렇게 침 흘리니랑 매매하면 되겠니? 라고 그걸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고 뽑았으니까 이렇게 출발점이 서로 다르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럼 책으로 오세요. 자, 116페이지. 중간에 네모사본 대리권 소멸해서 127조 밑에 다 적하세요. 본인 사망, 자, 본사 동그라미 본사. 2번은 대사성파 동그라미. 대리는 사망, 성년후견, 파산. 그리고 왼쪽에 써요. 왼쪽에 117조라고. 왼쪽에 117조. 그리고 121페이지. 여기 가보세요. 121. 자, 121. 중간에 네모 3번 대리 능력에서 117조 보세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아니한다. 밑에 1번 두 줄 다 체크해요. 의사능력 표현하라 그랬죠. 자, 2번 대리인은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않는다. 양괄호 1번이 있죠. 자, 양괄호는 본인 써있나요? 그 위에 써요. 법정 대리인. 본인이든 의뢰 법정 대리인이든 누구나 취소할 수 없다. 완전 유효니까. 다시 완전 유효니까 본인이든 갑이든 또는 의뢰 법정 대리인이든 누구나 취소할 수 없다. 자, 그럼 양괄호 1번은 밑에 네 줄만 체크하세요. 그럼 넷째 줄에 가로 쳐요. 가로 대리인의 제한 능력점을 이유로 가로 해서 취소할 수 없다. 거기 가보세요. 다음 양괄호 2번도 밑에 두 줄 체크. 상대방은 취소가 없는 거죠. 이래 보시면 되겠고, 다시 116페이지 오세요. 116페이지. 아까 중간에 127조 보셨죠? 그건 공통된 소멸 사이고
128조가 이무대리라고 써있네요. 이무대리. 그럼 여러분 책에 책에 밑줄이에요. 책에 법률행위가 속건행위, 법률행위에 소유된 대리권, 이무대리권은 전조가 127조, 전조 경우에 다음 가로쳐요. 가로.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까지 가로, 종료에 소멸한다. 그 다음 법률관계 종료되는 본인이 다시 가로치세요. 자, 가로. 속건행위를 철회까지 가로. 철회한 경우도 소멸한다 그랬죠. 또한 같다. 이건 이무대리만 특유한 소멸사유. 그러니까 이건 법정들이 나오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본사 대사상판은 공통이고 이건 이무대리입니다. 무슨 말인가? 칠판 오세요. 자, 갑과 을이 고용관계입니다. 갑이 사장님이고 을이 종업원이에요. 근데 을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갑 맘에 딱 들었어요. 근데 갑이 X를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필 또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네. 그래서 갑이 야, 너 X 한번 팔아봐라고 숙권행위 했어요. 그럼 자, 이 그림에서 갑이 왜 을에게 대리권 줬죠? 일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 고용이 대리권 준 원인된 법률관계. 다시 왜 숙권행위 했어요? 일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 고용이 대리권 준 원인된 법률관계인데 우리 어느 날 잘리네요. 잘리면 대리권 없애야겠죠? 소멸한다. 이번에는 자 보세요. 없어져 여기. 없어졌죠? 우리 시킨 일은 잘하는데 부동산 팔 시간이 없어요. 그럼 야, 그냥 너 일만 잘하고 그만 팔으라고 숙권행위만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고용관계 종료 전에 숙권행위만 처리할 수 있죠? 소멸한다. 이무대리만 나옵니다. 자, 이제 117페이지 와보세요. 117페이지. 그 가장 중간에 박스에서 뭐 주의 1번, 2번 있습니까? 그 다 체크. 1번 세 줄 체크, 2번 세 줄 체크. 주 1번이 아까 우리 책에 127조. 주 2번이 아까 본 117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칠판에 전했죠? 그 다음 밑에 네모 5번 대리권 남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남용이 무슨 말인가 잘 아시면 됩니다. 자, 실판 봐보세요. 자, 대리권 남용이란 그럼 대리권 범인 내일까요? 범인을 초월했을까요? 대리권 남용이란 범인 내일까요? 범인을 초월했을까요? 범인 내입니다.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말과 다르다. 이건 고난을 넘었죠. 이건 고난 그 내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내라 원칙 유효예요. 고난 내니까 원칙 유효라 유권들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건 107조 비진입 표시랑 똑같네요. 그래서 유사하니까 107조 비진입 표시 규정을 유사하니까 유추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갑이 X를 팔기 위해서 을에게 매도할 대리권을 줬죠. 그러니까 우리 병원은 X를 파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럼 팔아달라니까 팔았죠.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유효입니다. 다시 팔아달라니까 팔았죠. 그러니까 유효예요. 이게 대리권 남용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남용이란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병이 을에게 매매대금 줬거든요. 그러면은 이 돈을 갑에게 갖다 바쳐야겠죠. 근데 그 돈 가지고 도망쳐버려요. 이게 남용이에요. 정리하면 남용이란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지만 본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도망친 거, 이건 남용. 먹튀, 먹고 튀는 거 먹튀. 그럼 자,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죠. 자, 그럼 근데 우리 돈 가지고 도망쳤네요. 그럼 우리 돈 가지고 도망친 것은 갑과 병 둘 중에 누가 책임자일까요? 병은 태어나서 을 처음 봤죠. 갑이 책임자겠죠. 갑이 뽑았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병이 을에게 준 돈은 갑에게 준 걸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갑은 소유권 넘겨야 돼요. 그리고 누가 을을 잡으러 가요? 갑이 빨리 을을 잡아야겠죠. 갑은 지금 병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원칙 유효. 단 예외적으로 병도 내가 돈을 주면 을이 도망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돈 주면 안 되겠죠. 즉 을 옆에 막 오토바이 대기 뿅카 빨리 가려고.
그럼 돈 주면 도망칠 걸 알았까 알 수 있죠. 그때는 돈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줬다면 그때 갑에게 그게 무효가 돼요. 그럼 갑에게 돈 다시 줘야 된다. 그리고 누가 그 오토바이 잡으러 가요? 이번엔 병이 잡아서 그 돈 뺏어야겠죠. 그래서 원칙유효, 상할소무효 107조를 유치합니다. 네, 책으로 오세요. 자, 1번 의 보세요. 의 밑에 네 줄 다 체크. 네 줄 체크했나요? 그럼 첫째 줄에서 대리인이 겉으로는 동원어 칩니다. 대리권 범위 내까지 동그라미 네. 그게 포인트예요. 내에서 대리인이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을 또는 제3자가 뭐 자기 옆에 주위 사람 제3자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한 걸 말합니다. 아래 파란색 2번 해결해서 가로 열고 비진이 표시 단서 107조 1항 단서를 유추하는 거예요. 그럼 양가로 1번 자 제목에 원칙 동그라미 유효 동그라미 그래서 밑에 두 줄 다 체크해요. 두 줄 체크. 다음 페이지 양가로 1번 예외적 무효입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 2번 다섯 줄 다 묶어요. 그래서 상할수 무효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간에 03번에서 대리행위 현명이 나옵니까? 자, 그럼 현명이란 누구 이름을 나타낸다? 본인의 이름. 행위를 대리인하지만 책임은 본인이다라고 본인의 이름을 나타낸다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현명해야 대리입니다. 반대로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니에요. 시험 이대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현명해야 대리고 현명 안 하면 대리 아니다. 자, 그럼 봐보세요. 자, 그럼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이 없는데 현명하면 대리이다. OX 뭘까요? 다시 대리권이 없는데 현명하면 대리이다. OX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면 틀려요. 제가 이대로 풀라 그랬죠. 5면 다 5. 대리권 없더라도 현명하면 대리다고 써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걸 좀 이따 무권대리 그래요. 무권대리가 대리권 없죠. 그래서 현명을 했으니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말. 그래서 유권대리 무권대리 공통점은 다 현명했다. 현명했으니까 대리 써요.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둘 다 현명했다. 반대로 대리권이 있더라도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먼저 조문부터 하고 죄송합니다. 114조 1항에서 여러분 책은 118페이지 있죠? 118페이지 중간에 114조 1항 자, 여러분 책임 밑줄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그게 현명이죠. 현명의 삽시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본인이 책임진다는 거죠. 다음 그 밑에 115조 있나요? 자, 제목 밑에 여러분 책임 밑줄. 자, 책임 밑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현명하지 않은 때 현명 X 때에는 그 삽시는 자기가 누구예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 안 져요. 대리인이 책임진다. 그러나가 문맥상 현명하지 않았으나 그 말이에요. 다시 그러나가 문맥상 무슨 말이다? 현명하지 않았으나 다음 상대방이 대리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전조가 114조죠? 전조이란 규정을 준용한다가 이 말이에요. 직접 본인에서 효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다시 전조 규정을 준용한다가 거기 책처럼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칠판 봐보세요. 원래 법조문에는 이렇게 전조이란 규정을 준용한다 써 있어요. 우리 책에는 그걸 해석해서 그냥 이렇게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라고 보기 좋게 책에 글 쓰는 거에게. 자, 그럼 예를 들어봅니다. 칠판으로 오세요. 자, 갑이 부동산을 사달라고 매수해달라고 대리권 쓰였어요. 근데 건물 지을 거니까 좋은 토지 좀 사줘 그래서요. 우리 돌아다니다가 병소유 X 토지를 발견했는데 을 내 맘에 딱 들어요. 이렇게 좋은 토지 태어나서 처음 봐요. 그럼 우리 갑을 위해 사줄까요? 자기가 살까요?
물론 갑을 위해 사줄 수 있겠지만 그냥 내가 샀습니다. 내가 샀어요. 갑 이름 현명해요? 안 해요? 안 했습니다. 그럼 이 매매는 갑과 아무 상관없죠. 이 매매 당사자는 을과 병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병이 되고 매수인 을이 돼요. 갑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게 아까 115조 본문, 대리인 자기를 영어로 본다. 115조 본문이에요. 좀 보세요. 아까 왼팔 여기 보세요. 115조 대리인 여기 보세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아니할 때 현명하지 않을 때는 그 사피는 자기 을을 영어로 본다. 여기까지. 그래서 을과 병이 책임진다. 다시 현명 안 했으니까 대리인 자기를 영어로 본다. 그러니까 본문이에요. 그럼 잡아보세요. 이제 그럼 우리 현명한다고 가정하면 우리 어떻게 현명히 할까요? 자, 우리 뭐라 그랬냐면 저는 갑이 대리인 을입니다. 그랬어요. 가장 정확히 현명했죠. 갑이 책임진다. 근데 보세요. 자, 우리 뭐라 그러냐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에 을이 그래요. 우리 제가 갑 대신 왔으니까 그냥 제가 갑 도장 찍을게요. 갑 도장 찍고 제가 그냥 갑 이름 사인할게요. 하고 갑 이름 사인했어요. 그럼 현명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찍으면 또 틀리니까 현명이란 누구 이름? 본인의 이름. 그럼 본인 이름 2번씩이나 나왔죠. 그 현명이 된 걸로 봐요. 갑이 책임진다. 이번에는 우리 계약서에 을 도장 찍고 을 이름만 썼어요. 그럼 현명하지 않았죠? 그럼 이거예요, 여기. 현명 안 했잖아요, 여기에요. 그럼 누가 책임진다? 을과 병이 책임진다. 근데 115조 단서에서 그러나 을이 갑에게 위임장을 받았는데 그 위임장을 병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럼 현명 안 했더라도 병은 알고 있죠. 아, 너 뒤에 갑이 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현명이 된 걸로 봐요. 그게 115조 단서. 다시 보세요. 아까 단서가 그런다가 뭐다? 현명하지 않았으나 상대방 병이 너는 대리인으로 산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죠. 아까 위임장 제시, 위임장 알 수 있을 때 그때는 본인이 책임진다. 이게 뭐다? 위임장 제시. 이런 게 됩니다. 그럼 책으로 오세요. 자, 118페이지. 법조문 체크했죠? 제일 밑에 파란색 1번 의의가 있습니까? 양가로비 현명이란 바로 밑에 두 줄 체크하시고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2번도 세 줄 다 체크하세요. 다음 2번 파란색 2번 현명 방식. 양가로 1번 현명도 뭐든지 명시 묵시적 가능하다. 분류식입니다. 그 밑에 세 줄 다 체크하세요. 양가로 2번도 본인을 명시하지 않았죠. 그래도 아까처럼 현명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양가로 2번도 밑에 두 줄만 체크해요. 그럼 둘째 줄에 어디까지 봐요? 하는 건 아니다. 마침표까지. 3번 현명하지 않은 행위는 양가로 1번이 있죠. 한 줄만 밑줄. 대리인이 본인을 의식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을 위한 것을 본다까지. 양가로 2번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여기입니다. 현명하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을 때 여기에요. 단서. 그래서 양가로 2번은 밑에 5줄 다 체크하세요. 5줄 체크했습니까? 그럼 자 셋째 줄에서 셋째 줄. 대리인이 대리인 관계 표시 없이 대리인 이름으로 이렇게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 했으나 파란색 글씨에서 매매 그다음 가로쳐요 가로 위임장 제시 가로 그럼 현명이 된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5줄 다 체크했죠? 5줄 넘깁니다. 양가로 3번 서명대행 나옵니까? 밑에 4줄 다 체크해요. 4줄 체크. 그럼 파란색 글씨 보세요. 첫째 줄 끝에 파란색 글씨 가로쳐요. 본인 이름 가로 그리고 본인 인장 가로 여기 본인 인장 본인 이름 그러면 현명이 된 걸로 본다. 그게 4줄 체크했습니다. 지금까지 현명을 보셨죠? 자 이제 중간에 네모 2번 대리행위 하자가 나옵니까? 네모 2번 그럼 대리행위를 누가 하죠? 대리인. 그럼 하자가 있는가도 대리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밑에 116조 나오죠? 나옵니까?
여러분 책의 밑줄 하세요. 자, 1항 밑줄. 의사 표시 효력이 자, 의사의 흠결 동그라미 흠결. 흠결이 불일치예요. 의사 표시의 불일치. 즉 비통착. 그다음 밑줄 하세요. 사기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에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거기가 사선을 끊어요. 영향을 받을 경우에 사선을 끊었죠. 지금까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안 외워져요. 지금까지 그냥 뭔가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말이에요. 뭔가 이상한 경우, 뭔가 비정상인 경우, 하자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 그 다음 그 사실 유무는 누구 기준이에요? 자, 대리인 기준 동그라미. 행위 당사자인 대리인 표준에서 결정한다. 그럼 이제 칠판 와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2항은 안 읽었어요. 2항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자, 대리인 하자 누구 기준? 원칙 대리인 기준인데 우리 판례가 궁박 하나만 본인. 뭐만? 궁박만 본인. 궁박 여기서 나와요. 백사조 불공정 범인행위. 궁박만 본인이에요. 그럼 경설 무경험은 누구 기준? 백사조 궁박 경설 무경험에서 경설과 무경험 누구 기준? 대리인. 왜 대리인이에요? 그냥 궁박 아니면 무조건 다 대리인 하세요. 궁박 아니면 무조건 다 대리인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본인 있죠? 대리인 상대방이 있는데 자, 이 대리행위에 대해서 지금 본인은 뭔가 착오에 빠졌는데 대리인은 착오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착오인가 아닌가 누구 기준? 궁박 아니죠? 그럼 다 대리인. 그럼 대리인 착오 없이 매매했죠? 대리했죠? 그럼 하자 있다 없다? 없으니까 본인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이 행위에 대해서 착오에 빠져 있지만 본인이 한 거 아니죠? 누가 했어요? 대리인. 그럼 대리인 정상이네요? 정상이라 취소할 게 없다.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 그냥 책상에 자기 타글에 확 찍으면 돼요. 나만 멍청했구나라고 나만. 그리고 취소 못한다. 그 다음 본인 대리인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이 본인을 먼저 사기강박했어요. 그리고 둘이 와서 대리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기강박 누구 기준? 대리인 사기강박 안 당해서 정상으로 했죠. 그럼 본인도 취소할 수 없다.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 대가리 때리면 돼요. 감히 이리가 나를 속여라고 상대방 대가리 때리면 되는 거지 취소하지 못한다. 근데 여기랑 비교하면 이번에는 자 상대방이 좀 대리인이 어리버리 보니까 상대방의 대리인을 먼저 사기강박했어요. 사기강박. 그리고 둘이 대리했다. 그럼 이제 대리인이 당했잖아요. 당했으니까 비정상이죠. 그때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무대리인 취소권 없다 그랬죠. 대리의 모든 효과는 이런 부수적 효과까지 무조건 다 본인. 이무대리인이 취소하려면 취소 권한을 수권행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 갑에게 X부동산 을과 제1매매계약 체결했거든요. 근데 정이 병에게 부동산료 사달라고 매수할 대리권 걸려서 얘가 본인, 얘가 대리인이에요. 근데 병이 하필 이걸 또 사네요. 이렇게. 이게 이중매매. 하필 이거 샀어요. 병이. 근데 병이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했다. 근데 본인은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자, 이 매매 유효일까요? 103조 무효일까요? 그럼 103조 인간 누구 기준? 대리인. 궁박 아니 무조건 다 대리인. 103조 인간인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기준 대리인. 대리인이 적극하다 보니까 103조 무효입니다. 그래서 얘도 본인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무조건 대리인이에요. 자, 책으로 옵니다. 책은 이제 120페이지 있죠? 120페이지. 아까 법조문 봤나요? 그럼 제일 밑에 심화학습이라고 박스 있어요. 자, 대리에서 하자 판단 표준은 원칙 대리인입니다. 그럼 1번 하자 판단 표준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이고 대리인 동그라미 취소권은 본인이 기소한다. 그래서 그 밑 동그라미 1번이 있죠. 1번 세 줄 다 체크하세요.
그럼 1번 첫째 줄 가부 대리인 을이 상대방 병에게 사기 강박을 당한 경우. 그럼 여기네요. 아까 앞그림 보세요. 앞그림. 저기 대리인 을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한 경우 여기입니다. 그럼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러게 세 줄 체크. 오른쪽 페이지도 2번 동그라미 2번 두 줄 체크하세요. 다음 4번 불공정한 법령이 있나요? 궁박 동그라미 본인 동그라미 판단하고 경솔 무경 노기준 다 대리인. 그 다음 5번 이중매매에서 적극가 나옵니까? 그럼 이 사례죠. 여기 대리인이 적극가 나오면 백산무효. 그럼 5번은 자 밑줄 잘 해보세요. 밑줄 잘합니다. 자 밑에 대리인 동그라미 대리인이 본인 일들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있어서 이제 동그라미 배임행위의 가담 동그라미 배임이 배신행위의 가담 동그라미 그게 적극가담이에요. 가담하였다면 그러니까 밑줄 그 아랫줄 중간쯤에 설사 뭐예요? 설사 본인이 그러한 사항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중매매가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로 되는데 장애가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 무효이다 아니다? 다시 동그라미 무효로 되는데 장애가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 무효이다요 아니다요?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므로 제2매수인 본인도 소유권 유역에 취득할 수 없다. 이 사례입니다. 밑에 능력에서 넘깁니다. 그 다음 122페이지 이제 대리행위 효과는 다 누구다? 무조건 본인. 짚어보세요. 행위만 대리인, 모든 효과는 본인. 그래서 본인이 있고 대리인 있고 상대방이 있죠. 그럼 둘이 대리했잖아요. 이 행위 모든 효과는 다 본인. 이거 이행, 매매라면 이행도 본인, 취소도 본인, 해제도 본인, 다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A는 원칙적으로 취소권, 해제권 없다 그랬어요. 하려면 수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무효장도 다 본인. 그럼 보세요 이제 만약에 상대방이 대리행위를 해제했다. 그럼 해제 효과로서 원상회복 누가 해도 원상회복 무조건 본인. 해제해서 손해배상도 무조건 다 본인. 행위만 대리인. 나머지 모든 효과는 무조건 다 본인. 부수직 효과까지. 그래서 파란색 1번 법률효과 본인에 기록되죠. 그럼 양가로 1번 두 줄 다 체크하세요. 양가로 2번 보세요. 자 상대방 병이 동그라미 칩니다. 대리인에게까지 동그라미 매매대금을 지급 동그라미 지급하였을 뿐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그럼 자 대리인 돈 받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매매라면 돈 받을 권한 있죠. 그럼 사선까지 상대방은 이행 다 했어요. 상대방은 이행을 다 했다. 이행했어요. 그 다음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네요. 않고 있었을 경우 그래도 상대방은 할 일 다 했죠. 이행 다 했다. 다음 그 매매대금 지급의 법률효과는 잘 보세요. 본인에게 기속시킬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이 본인에게 기속된다. 그 말이 뭐예요? 본인에게 기속된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돈 가지고 도망쳤더라도 상대방은 할 일 다 했다. 이행했다 말입니다. 파란색 2번 양가로 1번 세 줄 다 체크하시고 양가로 2번도 제목까지 네 줄 다 체크하세요. 그럼 양가로 2번 넷째 줄에 계약 당사자인 본인 동그라미 다 본인이 여기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일반적인 틀이었죠. 이제 10분 쉬가시고 복대리라는 제도를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